네, 2007년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였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그 주인공,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김혜호 씨인데요. 이 김혜호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첫째, 이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라. 둘째, 현 정국에 대해서 친박은 물론이고 비박도 책임이 있다. 이 두 가지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자, 김혜호 씨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2007년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제기하셨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되묻겠습니다. 2007년 6월이었는데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박근혜 후보는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딸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폭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네. 어떤 근거로 이런 폭로를 하신 건가요? 일찍이 이제 그 유경재단이라든가 네. 영남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잘 운영되던 곳에 네.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음흠. 거기에서 열심히 근무하던 직원들을 네. 파직을 시키고 그 자리에 최태민이라는 사람의 일가가 그 측근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네. 안 좋은 이제 파열음이 들리게 된 거죠. 음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로 이제 흘러나오게 되고 예. 거기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신 분들이 이제 울부짖고 예.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렇게 흘러서 저에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하나가 도출이 되는 건데요. 이제 최근에 불거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갖가지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근데 지금 그 김혜호 씨께서 2007년에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그 이전 단계에서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미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일경재단에서도 벌어졌고 네. 그때는 이제 그 주범이 최순실이는 아니었죠. 그 아버지는 최태민 씨였죠. 예. 근데 바로 이 기자회견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결국 옥살이까지 하신 거잖아요. 예. 어떻게 됐던 겁니까? 이때 적용됐던 죄목이 바로 이 허위사실 공표죄 이거였던 거죠?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죄.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무슨 또 사전선거운동. 네. 또 무슨 명예훼손. 그런데 이제 일부는 그 허위사실, 얘를 제외한 사전선거운동 이런 것은 네. 무죄를 받았죠. 그때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해서. 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에서 2년 구형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1심에서 형을 계속 살고 네. 반년을 살고 나서 이제 항소심에서 6개월을 살고 2년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옥살이를 하신 기간은 6개월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반년 세월이죠. 아무튼 6개월 동안 옥살이까지 직접 하면서 고초를 겪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9년 뒤에 지금 게이트가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예. 어떤 소회십니까?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이 게이트를? 이제는 그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쳤죠. 네. 나에게는 너무 아픈 상처고. 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감옥을 간다 하는 것은 그 참 비참하고 죽음의 길이죠. 예. 그걸 갔다 오고 나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도 네. 또 내 자신이 처신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그 소외, 감회 이런 것은 덤덤하네요. 담담하십니까? 예. 아무튼 그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사필 규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안타깝죠. 그래요? 예, 그때 2007년도에 네. 무조건 제가 제시했던 이 얘기를 조금만 양심의 소리로 받아들이고 그 작은 권력 욕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거 좀 접어두고 버렸더라면은 그때만이라도 이 정리가 됐더라면은 오늘 이러한 비참한 국가도 비참하고 대통령 본인도 비참하고 또 줄줄이 엮여서 교도소 간 사람들도 비참하고
굉장히 사회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그때 조금만 귀 기울였으면이라고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네. 그러면 그때 사법기관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진실이 뭔지를 캐고자 했다고 했다면 이런 예.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는 원망 이런 거 안 드세요? 원망이 들죠. 그래요. 원망. 그런데 어느 누구 언론도 뭣도 네. 원망이 아니라 네. 당사자. 예.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예. 그때 그 소리를 조금만 귀담아 들어줘서 예.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나쁜 거구나 하고 자각을 하시고 네. 이 관계가 정리가 됐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지금. 자기 경계만 조금이라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예. 그때 이게 이제 그 한나라당 경선이 상당히 이제 뜨겁게 진행이 됐고 바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 정말로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것은 이제 하여튼 작은 하나의 권력욕이었고 예. 욕심이고 또 그 이제 그 소위 그 박근혜 의원 그 당시에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 예.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예.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친박 비박으로 갈렸지만 그때는 다 친박이죠. 네네네. 그 사람들이 좀 옆에서 진심 어린 이야기, 이런 일이 있다면은 네. 좀 조심해야 되겠고 네. 고쳐야 되겠습니다라고 충언을 했더라면은. 예. 좀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충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비박들도 예. 자기 고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따끔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의 지적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당시에 2007년도 네. 박근혜 또 2012년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비박이 어디 있으며 친박이 어디 있습니까? 예. 뭐 다 한 바가지였죠. 한 바가지. 예. 한 바가지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죠. 네. 지금 비박이라고 그러고 뭐 탈박이라고 그러고 쪽박이라고 한 사람들은 네네네. 자기들이 밀려났죠. 그러면 그 이전에 그들이 행한 일들을 한번 언론사에는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래요. 오늘 내가 한 거짓말은 시간이 흘러도 예. 그대로 기억이 되고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처참하게 대통령 혼자서 버려두고 예. 나는 비박이니까 하고 당을 뭐 깨자 떠난다 잘 있거라 너 나가라 이래도 지금 정신들 못 차리고 국민들 가슴에 또 불도장 찍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 지금 뭐 누가 누구에게 삿대질할 이런 지금 형편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럼요 아니죠. 관련해서 서로 지금 7835님이 우리 애청자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질문으로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예. 자, 그 김혜호 씨 보시기에 김무성, 유승민 의원과 비박은 최순실 사건에 무관하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무관하지 않죠. 네. 김무성 씨, 유승민 의원은 당시 2007년도에 비서실장이었죠. 예. 또 그러면 김무성 또 의원님도 그 당시 뭐 했는지 또 국민들이 잘 아실 거고. 예. 다 공동 책임이 있고. 네. 공동으로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죠. 그러면 그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최순실 어떤 그 이 분야와의 관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여기 정윤회 씨가 실세였잖아요. 옛날에도. 예. 박근혜 후보님을 직원에서 모시고 다니는 가까운 사람이었죠. 예. 그 사람의 부인이 최순실이죠. 네. 그럼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다 알잖아요. 내 위에 상간의 부인이 누구고, 내 부하의 부인이 누구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모를 리가 없죠. 다 아시면 아신다고 고백을 하셔야지. 어느 분처럼 기자들의 물음에 모릅니다. 네. 막 이렇게 막 눈을 부라리며 탁 잡았다면 그게 국민 밉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 화살이 예. 대통령에게 쏠리게 되고
오늘날 이 걷잡을 수 없는 국제적 망신살을 스스로들 자청해 만든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안의 그 엄중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결이 좀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게 어떤 그 문제점을 알고 당시 박근혜 뭐 그때는 이제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만 후보에게 충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케이스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 입을 꾹 닫고 있었던 것은 행위의 성질이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다르기도 한데 저번에 그 김종필 전 총리님께서 박 대통령을 향하여 좀 모진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네네. 뭐 독한 사람이다. 고집이 세다. 아마 누가 그 충원을 했어도 그 말이 맞다고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퍼뜨렸던 저 자신으로서는 박근혜 그 당시 후보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은 애국자는 아닙니다. 크게 뭐 나라를 염려하고 막 내가 국가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대통령은 아닌데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네네네. 당시 이제 그 2007년 경선으로 돌아가면 당시 그 김무성 의원은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었고요. 경선 때. 그다음에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캠프 이제 상임 고문으로 있었고 그러면 당시 경선 때 캠프의 직책으로 볼 때 이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2007년도에 그 최순실 씨 청담동 빌딩 거기에 캠프가 있었죠. 네네네. 대선 캠프가 모든 지시와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내려왔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정보력이죠. 그렇죠. 자기가 모시고 있는 보수가 어떤 사람하고 가깝고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식당을 좋아하고 그 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잡아떼니까 모든 게 모릅니다 하고 대통령 한 분에게 다 몰아붙여 버리니까 이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되고 여기서 사실 상식적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 경선 당시로 가면은 상대 캠프인 이명박 캠프에서 그 의혹을 제기를 하면 그 제기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팩트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캠프 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뭐 최순실이라는 존재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대응을 하겠죠. 그렇게. 여기서 이 일이 문제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대응을 하겠죠. 소위 그것이 네거티브 대응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느 캠프나 선거 때가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항해서 대응팀을 꾸리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은 너무나 그 당시 엄중한 사실이고 이게 또 파장이 크고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서 그냥 아예 묵살 정책. 없다. 아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그런 일을 자꾸 떠들면은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속적 언어로 대응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 당시 캠프에 참여했던 몇몇 인사가들은 최소한으로 놓고 보더라도 뭐 친박 비박이랑 구분법을 떠나서 그때 당시 캠프에 참여했던 몇몇 인사들 같은 경우는 몰랐을 리가 없다. 일단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 그 정리. 당연히 다 알죠. 그때는 비박, 친박이 없고 다 하나같이 다 찰박이었어. 찹쌀떡과 같은 닭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권 출범 후에라도 사전 경계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또 여기서 충원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과연 받아들였겠느냐라고 해버리면 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 할 사람도 없고 권력을 잡고 나면은 그런 말 했다가는 그대로 그냥 불경죄로 옆에 오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자고 아마 핀잔을 들을 것이고 안 되는 사태죠. 그러니까 일이 꼬인 거예요. 스텝이 너무 사건이 크다 보니까
또 이걸 입 밖에 낼 수 없는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스텝이 꼬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바로 박근혜 최순실 관계를 처음으로 그 의혹을 제기했던 주인공입니다. 김혜호 씨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51로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김혜호 씨께 여쭤볼 게 또 있는데요. 자, 2007년 경선 말고 2012년으로 한번 가보죠. 2007년 경선 때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면 2012년 어떤 대선 준비 과정에서 또 캠프 안에서나 당 전체 차원에서 이걸 좀 사전에 정리하거나 경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왜 또 이 지경까지 왔을까라고 하는 추가적인 의문이 또 따라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때니까 예. 이렇게 이제 언론 뉴스를 보게 되니까 네. 제일 먼저 2012년 대선을 이제 앞두고 네. 시작한 게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구호가 그들이 예. 만들어 놓은 구호가 제2의 김혜호를 막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무조건 공격을 막아라. 자기 경계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입막음으로 네. 바로 들어갔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무조건 공격. 그런 말 하면은 무조건 고소 고발로 예. 그걸로 들어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정리하려고 하지는 절대 않았습니다. 아하. 그게 안타깝죠. 야, 자기 정리, 자기 경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다 놓쳐버린 거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앞서서 먼저 김무성, 유승민 의원의 어떤 이야기를 좀 여쭤봤는데요. 김기춘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로 그 관련이 있다고 파악을 하세요?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비서실장 역할이 뭐겠습니까? 예. 자기가 모시는 상관에 대해서 심기, 마음까지도 모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잘 모시고 있네요.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심기 불편하지 않게 잘하고 계시네요. 심기 경험만 해왔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또 즐기고 사신 것 같고. 예. 참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감히 뭐 할 말이 없죠. 나는 애국자는 아닙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애국심이 엄청난 사람도 아닌데. 네. 너무나 지나친 이런 국정이 됐고. 네. 생각하기도 참 어려운 이런 난리가 됐습니다. 김기춘 실장님은 예. 좀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김혜호 씨가 파악하기로는 김기춘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느 정도였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 차은택 씨가 말 잘했대요. 어느 날 밤에 네. 어디 가보라고 해서 가니까 거기가 김기춘 씨 예. 집이더라고. 예. 그러면 최순실 씨가 그 집을 하니까 위치까지 다 가르쳐 주었지. 네. 집을 모르고 그걸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 거짓말. 진실을 말하기는 힘들지만 예. 거짓을 말하기는 아주 쉽다. 예. 나중에 그 진실을 이제 뒤엎으려면 굉장히 어렵죠. 지금 그런 결론이 그러니까 이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스텝이 꼬였죠. 스텝이 꼬여버렸다. 예. 예.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거짓말이 두 번째, 세 번째 거짓말로 계속 이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압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하고 자기 고백을 했더라 하면은 네. 그 청와대 예. 이쪽으로 대통령한테 저렇게 무참하게 날아가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그 부분이. 지금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저의 입장에서 참 아쉬움이 여러 번 드는 게 왜냐하면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참 여러 번 있었는데 다 놓쳤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인데요. 예. 또 듣다 보니까 다시 이 생각이 안 떠오를 수가 없는데 2014년에 정연의 문간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제가 잘 모르죠. 이게 이제 사실 어찌 본다면 이것들을 좀 사전에 드러내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 아니었을까 싶은 좀 아쉬움도 드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사건은 이제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모르죠. 예. 그거는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예. 최순실 씨 언니죠. 최순득 씨. 그 아들이 장승호 씨가 거기 살고 있죠. 예. 지금 이 장승호 씨 관련 이야기도 좀 몇 번 국내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었는데
어떤 예. 관계인지 혹시 좀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승호 씨 그 유치원은 예. 지금 아주 그 베트남 교민들이 종종 한 번씩 어디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보러 가는 관광 명소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 게이트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다음에 그래요? 네 나도 거기 이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 2번 가봤습니다. 예. 어떤 유치원인데요? 그게 이제 이 베트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예. 그 소수 정예들만 뽑아가지고 하는 네. 고급 유치원이에요. 예. 예. 베트남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유치원이라는 거죠? 예. 거기서 아마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4708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 정도였으면 한나라당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말씀에 깊이 공감이 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문자와 연결해서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2007년 경선 당시에 오히려 좀 더 세게 그러면 만약에 제기를 해서 뭐 끝까지 갔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어떤 그런 또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때는 박근혜 후보 쪽에서 내세운 율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고 뭐 할 것이 없었어요. 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고 예. 그들은 가차없이 고발을 했고 고소를 했고 예. 나는 또 이제 가차없이 또 이제 구치소로 수감이 돼버렸고.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은 언론들의 목인데, 네. 그 당시 언론들은 이제 나에게 한결같이 제2의 김대엽이라고 이제 화살을 날렸고,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언론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김혜호 씨가 제기한 의혹이 이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언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신 거네요. 언론에. 그렇죠. 묻혀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그 베트남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거기가 참 따뜻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베트남이요? 예. 네, 돌아오실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요. 예. 거기서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 그리고 또 아주 아름다운 나라예요. 예. 그 나라에서 참 그 베트남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나저나 그 앞서서 이제 뭐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라는 그 사실 전해 주셨는데 재심 청구하셨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기대하세요? 받아들여. 이제 어떤 그것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게 법률 지식이 없으니까. 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이제 한마디 하고 싶으면 이렇게 고국에 나와서 강화문에서 타오르는 그 촛불. 그 촛불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내 이야기가 조금만 받아들여줬더면 저것은 없었을 텐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특검도 만들어졌고 예. 탄핵도 됐고 하니까 우리 저 학생에서부터 이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가정으로 좀 돌아가자. 일터로 돌아가서 좀 기다려주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라 좀 이제 이게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좀 자중의 단계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듭니다. 이제 과거 이제 한나라당 당원이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이제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새누리당의 처지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 뭐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은데 새누리당은 어떻게 그 자기 변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다 옷 벗어야죠. 그 무슨 옷, 그 지금까지 입었던 누더기 같은 옷들 너무 오래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박, 비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또 이 때 묻은 몸들을 가졌으니까 좀 깨끗하게 모욕들 좀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새 판을 좀 만들어 봐라. 법도 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자자손손 이어가려고 하지 말고 막아줘 자기들이 그냥 그 권력을 쥐어짜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힘든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그 권력을 같이 누리며 살지 않은 세상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제 좀 그렇게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제발 비박 친박 싸우지 말고 옛날 그들 같이 손잡고 다 친박이었어. 그때로 돌아가서 다 회개하고 자기 고백하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 고백이 새롭게 하기 자기 고백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모릅니다 하지 말고 네네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양심 고백 좀 하자. 양심 고백.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이 관계, 그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주인공입니다. 김혜호 씨 만나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